정영진 축의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오늘 함께하는 분들은 아주 안정적인 드림팀이니까 그냥 세트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최진보 교수님, 변희재 대표님, 오윤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근황 토크 몇 개만 좀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변희재 대표가 맨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고 하면서 거의 골프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다가 결국은 골프장 홍보 모델로 발탁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 교육회사가 있어요. 이 서민형 골프 교육회사에 제가 아마 홍보를 담당하는 근데 홍보를 약간 모델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 시스템을 익히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비포 애프터 있지 않습니까? 아, 비포 애프터. 네, 제가 아마 그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네. 골프 하면은 홍준표 아닙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치는 골프. 또 하나 이미 예정된 모델 하나 있어요. 태블릿 관련 모델은 뭐 제가 진짜 뭐 신났네. 네. 신났어. 도움이 될까? 근데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삼성 갤럭시 태블릿이니까 아, 그 증거로 채택된 태블릿이 다 삼성? 삼성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아마 LG 쪽의 모델은 확정된 게 아닌가. 평생 모델로. 아, 평생 모델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막 모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까. 네. 아, 나 지금 그 웃음이 나. 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엄청난 선언을 하나 했어요. 네. 이제는 내가 할 일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네. 내년 5월에 네. 결혼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누구랑? 아니, 상대는 뭐 말하기는 좀 그래. 있어. 실제. 있어. 사람이랑 일반인이랑 네. 여자 사람이랑. 네. 네. 그 진지하게 얘기한 거 맞죠? 네, 진지하게 저는 이제 12월보다도 더 좀 빨리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서 오늘 상황을 볼 때는 네. 그래서 끌어내리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 만들고 4월까지 4월에 이제 결혼하면 딱 맞겠다. 그 여자분하고도 얘기가 된 거야? 네, 합의가? 얘기 다 했습니다. 아, 그 윤석열을 못 야. 끌어내리면은 결혼도 미뤄집니까? 당연하죠. 근데 뭐 99.99%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거 어르신들하고도 이제 끌어내리고 만나려는 게 끌어내리기 전에 만나면 만나자마자 윤석열 끌어내린다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싸운다. 아, 싸움이다. 상견례에서. 상견례. 뭐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끌어내리고 만나겠다. 아, 네. 아무튼 이거는 확실한 네, 겁니다. 확실합니다. 네. 근데 본인이 지금 거의 이제 다 됐다는 마무리 거예요. 다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윤석열의 이 군대를 우리가 완전 포위해서 거의 지뢰고 뭐고 지금 다 공격 무기를 깔아놨어요. 뭐 하나 터지면 가는 상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디데이가 있다는 거죠. 디데이는 일단 우리가 공격 선언은 이제 9월 13일 날 저 최대집 안진걸, 김용민 그리고 아마 이 찬조로 송영길 대표 올 것 같은데 추가로 이자들이 장시호 태블릿을 조작한 위증 조사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윤석열, 한동훈 플러스 알파 송영길을 치고 있는 김영철 반부패 이부장까지 해서 싹 다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요. 아, 그러니까 9월 13일 기자회견이. 네, 덕수궁 사연제 오후 2시에. 아, 근데 변희재 대표의 기자회견 우리가 여기서 많이 다뤘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자회견인데 기자가 안 와요. 그리고 기자회견인데 기사가 안 나. 그러니까 이번에 뭐 좀 아니, 뭐야 이거. 이번에는 일단 이 그 공영방송사 하나가 완전히 붙어 있고 하나가 외신이 꽤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외신이요? 외신이 막 지금 BBC, CNN 뭐 이런데요? 좀 일본 위주로 가는데 일본이요? 네, 일본 위주로 가는데 미국 외신도 지금 섭외 중이고 네. 일단 목요일 날 이름만 대면 아는 일본의 유력 언론사의 그 해외판에서 제가 인터뷰를 장문에 윤석열이와 한동훈이가 이 태블릿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장문의 기사가 나가요. 네. 예, 홍보판에. 그리고 그건 보수 매체인데 이게 원래 저희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한 매체인데 윤석열이가 일본에서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아, 지금 실제로 인기가 많아요. 네, 실제로 실제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재인이었으면요, 저거 바로 돌파시켰을 기사가 한두 달 걸린 게 윤석열이가 인기 있으니까 이 보수 매체가 좀 부담스러워한 거예요. 아,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타격이 갈까봐. 네,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독자들이 싫어한다 이거지. 왜 윤석열이 이렇게 일본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 니네가 왜 윤석열을 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본 쪽 매체는 그건 분명히 조작 사건이고 그걸 가지고 질렀다가 제가 감옥도 갔다 왔고 저 좀 언론 선진국은요 기자가 감옥 갔다 오면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 여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가 질러준 게 있기 때문에 보도를 결정한 겁니다. 그쪽 입장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보도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진보 매체 쪽이 또 관심 갖게 된 거예요. 보수 매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일본의 진보 매체들이 아마 따라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연쇄 보도가 나가고 13일 날 좀 보도가 오고 미국은 또 제가 또 미국을 따로 작업하는데 역시 또 미국 포스팅에 또 인기가 있어요 윤석열이가 그래서 미국에서 또 인기 있고. 미국에 또 인기가 그러니까 국익을 팔아먹어서 자기 인기를 관리하는 건데 어쨌든 대한민국 저희가 빼고는 다 인기 다 있네. 돌파를 시켜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게 9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막 터져 나온다 이거죠. 네, 막 터져 나오고 이제 그걸 우리가 미리 좀 예상을 하고 지난번에 제가 민주당 권리당원 청원을 들어갔어요. 이 국정감사 법사위에 저를 붙여서 한동훈하고 싸움 붙여달라 태블릿 조작으로. 근데 권리당원 너무 적으니까 3만 명을 멈췄는데 이번에는 국회 청원. 국회는 대한민국 국정만 가지면 다 청원할 수 있어서 똑같은 5만 명인데 3천만 명 중에 5만 명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 청원이 지금 시작됐거든요. 현재 한 지금 한 4천 명 되어 있는데 네. 국회 청원을 붙여주면 법사위에 제가 나가서 그때 얘기했듯이 한동훈이 제가 진짜 끝장내 드릴게요. 난 또 입을 나불나불 거리면서 네. 야당 당대표 단식에 대해서 자범까지 단식한다. 아니 자범에 비유를 했는데 저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민주당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 말을 듣고도 제가 법사위 가가지고 그냥 한동훈이 완전히 그날로 제삿날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국회 청원에 좀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그냥 일반인들도 다 돼요. 예, 동의 지난번에 가능하다. 당원이 아니어서 많이 못했는데 일반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저러다 하면은 9월 10월이면은 다 터진다. 네. PC 폭탄이 터져서 그거 말고 또 재판도 몇 개 더 있는데 네. 그럼 10월에 터지면 11월 12월 안에 끌어낼 수 있다.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좀 궁금 이게 다 폭로가 됐어. 언론에도 실렸다 쳐요.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면 이게 다 무마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양평 사건이나 네. 박정훈 대령 사건하고 약간 다른 건데 지금 모든 부정부패 비리를 이념 대결로 막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태블릿 사건은 이념 대결 못 막는 게 이거 원래 보수 이슈였거든. 아. 다 지금 이 이념 투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랑 같이 한 사람들이야 이거 태블릿 조작을 보수의 전체가 다. 네. 요 무기는 이념의 벽으로 못 막는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찬성의 맞아. 목소리를 내고 손가락 있으니까. 뒤집듯이 네. 생각을 뒤집잖아요 말을. 아무튼간에 네. 9월 13일이 이제 기점이 될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어느덧 변희재 대표의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예 듣지를 않네요. 아 그래요? 아니 이제 다 외우고 있어요. 외워서. 네. 외워서. 네. 다 다 외우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의원님, 네. 그동안에 이제 의원님이 여기 나와서 네.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게 뭐냐? 이 정부는 내가 아무리 비판을 하고 아무리 지적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괴롭다. 네. 비판 무용론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뭐냐? 교사분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원래 그랬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고 여론이 너무 교사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징계 안 하겠다고 철회를 했습니다. 오 거기 집회 나간 교사들 그렇습니다.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놨잖아요. 엄청나게 세게 엄포를 놨었죠. 오. 그래서 이거 비판 자꾸 우리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반응이 있다. 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박살도다. 때는 이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쌓이고 있어요. 경찰의 실무 측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분위기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박정훈 대령 사건하고 이런 커. 것 때문에 이거 굉장히 커요. 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했던 얘기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근데 이분이 더 멋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박정훈 대령이. 네 그죠? 훨씬요. 네, 그럼 훨씬 더 좀 뭔가 진정성이 강직해. 느껴져요. 그렇죠. 진정성이 느껴지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군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해병대 이 사건에 대해서 발언하는 걸 보면요. 장관이라든가 사단장급 사람들 얘기하는 거하고 대대장이라든가 해병대 쪽 얘기하는 거하고 이 뉘앙스가 달라요. 온도차가 좀 있어 네, 보입니다. 온도 차이가 있고 예. 그다음에 해병대는 대대 지금까지
아주 전통적으로 정통 보수 입장이죠. 해병대는 굉장히 해병대 강경 출신입니다. 보수. 바로 옆 사람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네. 뭐 보수는 아니지만 전혀 그래도 아니죠. 어쨌든 굉장히 그 보수층이 아주 이렇게 그 강하게 지지하고 믿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해병대 전후회나 이런 데가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아요. 네. 오. 그리고 그때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하고 좀 차이는 나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면 동기들이 같이 나와서 응원했고요. 네, 손잡고 갔죠. 그리고 그 응원할 때 보면 그 선배들도 꽤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어.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느끼냐면 저한테 전화가 오세요. 그러니까 그 보수 그 고문들께서 네, 노인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동안에 우리 당의 중앙 대의원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저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지금 당 이래 갖고 안 된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경찰, 군, 고문 이쪽에서의 뭔가 균열이 생기는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럼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도요. 공무원까지. 네,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 다 알잖아요. 여러 정권을 지금 다 겪어본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이 반응 보면 알거든요. 표정하고 네. 얘기할 때 표정 보면 알아요.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건 맞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가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까지 만약에 결합하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심각한 거죠. 네. 교사들도 어쨌든 공직자 내지는 비슷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립교원들도. 이주호 장관 발언 때문에 더 나왔다, 안 나올 수 그럼요. 없었다 이런 굉장히 얘기를 분개하는 거 했거든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때려잡아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미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한테 해가지고 재미 봤거든요. 재미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노조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으로 약간은 국민들도 조금 이제 관심이 좀 받게 돼 있어요. 계속 갈라치기를 내부적으로 하니까 이 내부에서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항상 법은 엄정해야 된다, 법 집행은 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이 교사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진짜 무섭구나.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교사분들은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어요. 네, 없어요, 민주당하고도 이번에. 전혀 네. 관계가 없고 이분들은 정말 교사들의 억울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네.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동안 참고 있던 분노를 분출시켜 나왔는데 그걸 때려잡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커질 수 있겠구나. 타격이 이런 되겠구나.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네. 아니 근데 그 아까 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이야기를 해서 이거 좀 궁금한데 그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국방부 장관 한꺼번에 이제 교체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처음에 우리가 이 이슈를 봤을 때 이거 김태효 1차장을 많이 얘기했었죠. 네.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이건 2차장 문제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수해 때마다 해병대가 장갑차 동원해가지고 화려한 쇼를 해서 이 대통령이 너무 이제 좋아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마디로 지금 그 문제잖아요. 네. 진짜로 이 구명 활동이 아니라 쇼 연출하다가 죽어나갔다는 거죠. 그 문제였기 때문에 1사단장이 이제 과실치사 혐의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획에 2차장이 개입해 있다 이런 의심들이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들 볼 때는 2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공범이에요. 공범. 그 1사단장은 거의 공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장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을 빼야지. 왜냐하면 자꾸 이제 불려 나가기 시작하면 2차장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단순히 이 무슨 대통령이 개입한 거를 폭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은 거의 공범일 수가 있으니까 제 문제 빼버리고 국방부 비서관하고 국방부 장관은 중간에 껴가지고 전달받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 개입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 이제 입 막아야 되니까 빼돌려버리고 그러니까 한 명은 공범이니까 빼돌리고 다른 사람도 입 막아서 빼돌리고 그리고 이제 경질이 아니라는 건요 이미 경질의 과정 쓰면은 어디 한직이나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거의 보직이동으로 네, 차관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치 지난번에 그 김성환 그 외교안보실장하고 그 전에 외무비서관이 날아갈 때
더 좋은 자료 빼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입을 막아야 되는 인사가. 징계성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입을 거죠. 막아야 되는 방수 똑같아요 그때랑 상황이. 아. 근데 그때는 진짜 입을 막으려 했고 이번에는 거의 공범 수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범인을 은닉하기 위한 인사라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대타가 튀어나오는 게 신원식 의원이 신원식 의원이 이제 장관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이 그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죠. 어쩐지 심하게 막 열심히 하다가 했어. 많이 놀라셨잖아요. 그동안에. 왜 저렇게 저는 이제 그분하고 테이크 집회도 많이 했었는데. 아 그래요? 야, 그분은 원래 유승민 따라다녔었거든요. 원래 유승민계야, 유승민계. 유승민 따라다니더니 이제 이 윤석열 건 들어서 또 유승민을 막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말을 갈아타면서 이번에 정말 박정원 대령을 정치군으로 몰아붙이고 네. 열심히 하더니 정말 중대 비밀, 이 중대 범죄 비밀을 막을 사람은 신원식밖에 없다라고 해서 엄청난 무리수를 감안하고, 뭐 제 표현으로는 다이너마이트를 쥐고 그냥 불길로 들어간 그 수준의 인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승민도 배신한 사람이 윤석열이 흔들리면은 신원식이 배신 안 할까? 나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인사라고 가장 배신을 쉽게 할 사람은 안 치는 거 아닌가. 이 교체 인사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논객분들이 징계성이라고 해석을 하던데 나도 조금 일리 있다고 봤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변희재 대표 말이. 왜냐하면 차관 자리로 이동한다는 건데 뭔 징계가 차관으로 가는 징계가 아니 어디 있어? 그리고 그 차관은요 지금도 천안에 지역구가 현 차관. 있거든요. 현 차관.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총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범식.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증거 인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 요새는 심하게도 얘기하시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보인다. 제 의견입니다. 네네. 심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보인다. 이제 말하자면 다 범인 흐트러뜨리는 은닉, 거지. 범인 그렇지 은닉.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중간 관계에서 다 알고 있어요. 국방비서관은 해병대 사령관 직접 통화했던 사람이에요. 전달했던 사람이고. 그럼 그 사람이 알고 있잖아 내용을. 꽝꽝꽝 했는지 안 했는지, VIP가 화를 냈는지 안 했는지 전달은 그 사이에 있었다고 지금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부인하고 않았다고 있죠. 주장하지만 해병대 사령관한테 박정원 대령이 들었다고 하면 그 연결고리에 그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순간 좀 변희 대표도 얘기했지만 국회 나와서 계속 질의 받을 거고 얘기하다가 실수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병대 사령관도 사실은 말을 아끼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증언했어 국회 나와서 뭐 전화 온 거 만난 거 이런 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빼놓는 거죠 결국은. 특히 보수층에서 박정훈 대령을 신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상을 좀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딱 이렇게 그 키도 크고 훤칠하면서 이 생긴 그게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출신 지역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도 포항이야, 그렇고 포항. 네. 제가 보니까 아니 이상하게 우리 당에 어르신들이 다 그 사람 쪽에서 약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일로 경로를 하고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정말 그렇다면 큰 문제다. 네. 그러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 조갑재 씨가 그 항명 군인이라고 짱돌 막 던지다가 이 영장 기각된 다음부터는 침묵. 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니 국판사 죽었다고 얘기해야지. 국판사 죽었다고. 완전히 가짜 군인이라고. 네. 아니 그리고 그 변호사들인지 아니면 박정훈 대령 본인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치밀해요. 상당히 제가 보면 전부 증거도 다 많아요. 증거를 다 갖고 갖춰놓고 있어요. 있고 아마 어쩌면 공개되지 않은 뭔가도 있을 있어요. 수 있어요. 이건 진짜요. 그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그냥 판박이야, 판박이. 완전히 판박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요? 어떠한 뭐 작은 범죄라고 하면 작은 범죄라 칩시다. 그 은폐가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수사 방해를 하고 지금 인사를 하고 그때도 막 인사를 바꾸고 경질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금 인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은폐하다 걸려가지고 이제 닉슨이 날아갔는데 지금 그 진행되는 과정이 이거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요건 아무튼 굉장히 일이 커질 것 심각합니다.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층 안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죠. 이런 사안, 군의 네. 기강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가 만약에 그랬다? 정말?
그럼 이거는 진짜 심각한 이거는 문제예요. 있을 수 없는 보수층들이 못 받아들이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한 두세 명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네. 다 침묵으로 지금. 저한테 뭐 문자도 보내고 하시는데 네. 네, 그 정도에서 네. 그 보수의 세계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여론이 75%로 압도적으로 높은데 네. 이 상황에서 뭐 이 문항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서 국정원에서 이 북한의 지령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먹혀요? 북한의 지령. 북한의 지령이요? 이 저는 먹혀요? 그 노년층한테 먹힐 거라고. 아, 봐요. 먹혀요? 네, 그리고 일단 이 보수는 광우병 때랑 이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 광우병 괴담하고 똑같지 않냐. 거기다가 이제 북한까지 하면은 이 보수 노인층 묶는 데는 아마 먹힐 겁니다. 아. 가장 충격적인 건 KTX랑 SIT 책자에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라면서 그 책자를 만들어놨어요. 되게 진짜 아무도 진짜- 안 보니까요. 아니 근데 사람들은 너무 충격적이죠. 정부가 나서가지고 돈을 들여서 책자를 그렇죠. 만들어서 이거 다 네. 괴담이고 네.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하는 것. 저 이것 자체로도 진짜 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대통령의 의무를 완전 저버린 거 아닌지. 야 예산 많이 쓰네. 여기저기 뭐 많네. 네. 지금 시대 이념 논쟁 가지고 무슨 북한에서 지령받았다고 그런 얘기하고 기분이 좋겠어요? 아, 오염수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다 지령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대통령 네. 혼자만 망하면 상관없지만 지금 나라가 같이 국민들이 같이 망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네. 지금 홍범도 장군 건도 사실은 이 실패작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 실패작이에요? 그래요? 밀어붙이던데. 평창 이 치워 보수라는 안 게 먹혀요, 안 먹혀. 어떻게 보면은 좀 실용주의 노선이 좀 있어요. 근데 이미 박정희 때부터 이렇게 좀 구축된 거 물론 문재인 때 너무 뛰었다는 건 있지만은 근데 분명히 이 훈장을. 독립운동가 인정받은 사람은 이걸 동상을 옮기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네. 음. 네. 그 동상 치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지. 이제 보수 입장에서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그렇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홍범도 건도 실패작으로 가서 원래 6대 3이라는 그 구도가 있었잖아요. 6대 30 무조건 바이든으로 바이든 들린 사람 날리면. 60 날리면 30인데 후쿠시마부터 홍범도는 6대 3이자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 무너지고 있어요? 7대 2, 뭐 8대 이런 식으로 좀 무너지는 이제 여론조사가 그렇잖아요. 6대 3이 아니잖아요. 후쿠시마 문제하고 후쿠시마는 홍범도 아니죠. 문제들이 다. 네. 그리고 아마 조사 안에서 그렇지만 박정원 되는 거 조사해 보면은 6대 3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개별 아, 사안들이 6대 3이 무너지고 나가기 때문에 총체 지지율도 30% 중반을 버티는 게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해주는 분이 별로 없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불과 1년 전에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민생이 중요하지라고 발언을 했어요.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요. 그러니까 원래 이념을 강조했던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지금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강조를 하느냐? 이 해답이 있으시냐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수층의 지지가 불안하니까 그게 35%라도 버티고 있어 자꾸 빠지는 느낌이 드니까 아. 특히 보수가 아니잖아 본인이 인생의 궤적을 봐도 아무리 봐도 보수가 어떻게 보수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을 하면서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아. 이게 아킬레스건이거든. 그리고 보수란 자들은 원래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은 박근혜까지도 버려버리는 스타일들이어서 어느 순간에 총선 앞두고 자기 버려질까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념을 하면 똘똘 뭉쳐놓으려고 해서 승부를 거는데 네.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아. 예. 개별 이 각계 사안에서 자꾸 밀리니까 점점 밀려서 이제 좀 폐각하는 좀 그런 좀 흐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만약 태블릿 키오 펀치 한 방이면 간다는데 거기서 한 방으로 끝내버리네. 아니 그런데 이게 이 이념이라는 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보수 이념도 아니에요. 네. 왜 보수 인사들이 대개 보면 어쨌든 국가를 중시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국가 정체성.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독립 영웅도 보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독립 영웅도 일본에 저항했기 때문에 싫어하시잖아요. 네. 지금 MB 정부 때 일했던 뉴라이트 계열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민지 근대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신민지 근대화론은 일본을 이제 우리를 식민지화해서 우리를 근대화시켰다는 논리잖아. 그런 일본 논리에- 덕분에. 그렇죠. 네. 거기에 저는 경도돼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요.
뉴라이트가 이제 일본화에 대해서 올드라이트랑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뉴라이트는 전반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태경 같은 스타일들이고 올드라이트는 거의 전체가 다 탄핵을 반대한다 보니까 탄핵의 수사를 조작한 윤석열은 뉴라이트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올드라이트하고 가까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라이트가 이해가 좀 가네요. 격세를 하는 그러네. 격세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이 세계관이 이분법적이잖아요. 그래서 내 편하고 네 편하고 딱 갈라놓고 나의 아군 그다음에 적 이렇게 딱 네. 가르잖아요. 그리고 네. 중간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본이 우리 편이고 자기 아군이란 말이에요. 일본이. 그 일본하고 싸운 사람들은 다 적이다.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단순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근데 그분이 좀 단순 논리를 좋아하시나 봐요. 보내드릴게요 일본으로 제발. 그래서 보내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독립 영웅들도 일본하고 싸운 사람들이니까 네.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아군의 적. 네, 배격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언론이 윤석열의 범죄를 대서특필하면 볼만하겠네. 이제.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게 또 악에 바치겠어요. 그렇게 퍼졌는데 일본 언론과 일본 정부를 또 구분을 못할 거야 분명히 아마. 똑같은 일본어도 해가지고 뭐 날뛰지 않을까. 야, 근데 어떻게 해서든 아무튼 태블릿 PC로 영네. 마지막은 그죠? 기승전 태블릿 대선 아니, 근데 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네. 벗겨 먹을 거면 다 벗겨 먹었다. 아유, 너무들 하네 진짜. 근데 다 벗겨 먹고 이제 오히려 이 더 같이 갔다가는 일본에 대해서 오히려 아주 강력한 반일 감정만 붙이겠다면 일본 버리고도 남고요. 실제로 저희가 일본 매체한테 계속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너희들이 이 친구랑 같이 할 게 없을 거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줄 거 없을 거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일본 매체에다 설명할 거 아닙니까? 일본의 뭐 아이돌 스타인데 윤석열은 그걸 치려면 아니 그 매체한테 실제로 그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설명하죠 다 그렇게 이제. 아니 뭐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일본 인터뷰를 매체랑?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인터뷰 안 나가는데 인터뷰 기자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일본에 인기 있다. 자, 다 빨아 먹었지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더 같이 갔다가는 다 뱉어내야 된다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도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 소소한 질문 하나 하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계시니까 국민의힘 네. 이번에 그 로고를 바꿨더라고요. 맞아요. 기역 히읗. 네. 그러면서 아유 이거 그 김건희의 그 건이 아니다. 그리고 김기현의 기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굳이 하던데. 그렇네. 그거 뭐 아니겠죠? 그런 것보다는 예. 저는 뭐 일종의 그냥 그 이준석 내지는 그 이전의 국민의힘. 아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그 윤석열의 국민의힘이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공천도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과거의 보수 뭐 이런 거 다 이제 갔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어떤 국민의힘의 보수 어떤 정당으로서의 정통성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또 노선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는 거 보면 홍범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본인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는 힘들 거고 이것을 자기 당으로 만들려고 아주 안간힘을 쓸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리고 로고를 바꾼 회사를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죠. 이제 회사요? 코바나 컨텐츠하고 그렇죠. 연관되는 관계가 데도. 있어요. 깜짝이야. 그렇게 연결. 그렇죠. 로고를 머리가 바꾼 어떻게 그렇게 회사가 돌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코바나 컨텐츠 연관된 회사인지 아닌지는 이거는 이제 뭐 국정감사 대상도 아니니까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거 한번 알아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래. 코바나 컨텐츠 관련 회사다 그러면은 그건 건이라고 봐요. 근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그리고 아니라고. 이거 이 총선 때요. 이걸 통째로 이 무슨 디자인이나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그렇죠. 통째로. 맞아. 그래서 이거 싹 다 저희가 바꿔야 이거 돼요. 포스터 싹 다 엄청 바꿔야 나가는 돼요. 거. 옷도 바꿔야 되고. 그거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요? 그것도 엄청난 커바나 일이에요. 콘텐츠 관련 회사인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 그 로고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 로열티. 그러면 나중에 그 로고가 박히는 모든 유인물 로열티 뭐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다이어리까지도 오. 그런 것도 거기에서 다 우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죠. 아 그래요? 이게 뭐 간단한 문제는 너무 아니군요. 아니에요. 거의 뭐 한 몇백억 되는 수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개별 국회의원들까지 다 합쳐버리면 몇백억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은 그냥 로고의 문제지만 나중에 선거 때 되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권으로 되는 거죠. 차까지 이거 진짜 차도 차까지 통일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로고 그래요? 디자인한 데다가 맡기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명분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하나 바꿀 때는
업체 선정에 굉장히 공정성이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로 막 근데 그거 싸워요. 정당에서 싸워요. 그거 네. 공정하게 하는 거 봤어요? 그거? 그냥 보통은 대표가 내가 자기가 이거 막 공정하게 하는 거 하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아, 간단한 문제 그리고 아니네. 리베이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많이 남아요. 이게 왜냐하면 대량 생산하고 이게 또 선거 때는 왜 자기 그게 달려 있기 때문에 선거 때는 돈 가지고 막 깎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깎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식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수사 영향주는 선례되면 잡범도 단식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 단식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제 겨냥했던 것 같아. 이재명 대표가 의장한테 요즘 뭐 국무위원들이 너무 도발을 한다. 이런 거 좀 제지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장한테. 그럼 의장은 이제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왔으니까 뭐 알겠다 이 정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여야 다 잘못입니다. 양쪽이 그 존중해야지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망신을 줘버렸어. 김진표 의장이 어떻게 그분이 보세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연찬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싸워라. 장관은 입으로 싸우고 말로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덕수 총리 지금 계속 예결위 그 회장 나와서 하는 거 태도 보세요. 네, 싸워요. 무조건 싸워요. 소리를 예. 막 지르고 틀려도 들리고 뭐 자기 논리도 없어. 예. 장관들도 다 그래.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면 그냥 막 싸워 소리를 지르고. 싸우라고 했잖아. 그러면 국회의장이면 최소한 아니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국회의원은 최소 20만 원, 30만 원 대표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뭐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 사람은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국회의장이 그 장관들이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대답을 하면 아니 똑바로 장관답게 대답해라. 어차피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장관에게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그걸 정쟁화시키고 자기들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완전히 무산시켜버려요. 원래 대답과 다른 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여야가 다 문제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이든 날리면도 그래요. 바이든 날리면 처음 나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해명이 뭐였냐?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위해서 한 얘기다. 그때 의장 나섰어야지. 나섰어야지 당연히. 그때 진짜 불가치환했어요. 그럼 화를 냈어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지. 그리고 입법부가 어쨌든 통과해서 보낸 법안이잖아. 그거 자꾸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때 불가치환했어야지. 화를 냈어야지. 어. 그게 의장이 할 일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잘못했대. 그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좀 화좀 왜 내래. 화가 나네 진짜. 국회의장이면 아니 국회를 대표해야지. 최진목 교수님이 이렇게 예. 화내신 건 처음 처음이죠. 봤어요. 약간 근데 만들어진 화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만 아니 하는 소리 할 거면? 국회의장이면 최소한 국회의원 편을 들어야지. 그리고 한동훈은 저거는 거의 난동 수준. 저런 말은 너무 난동 수준인데. 정말. 난 저런 말을 듣고도 야. 참고 있는 어. 이재명 대표부터 난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다 자격 안 된다고. 저건 누구 하나 가서 저거 멱살 잡고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저건 말로 제압 안 되면요. 주먹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또 주먹입니까? 아니 그리고 저런 생각해 말을 보세요. 듣고 어떻게 또 주먹이야. 이게 이재명 대표가 물론 막 범죄자 운운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재판도 안 끝났어요. 재판도 아직 1심도 안 나왔어. 그죠? 재판 받는 것도 네. 있고 기소 안 된 것도 네, 있고. 그럼요. 그래서 아니 헌법에 무죄 추정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국민들은 저작거리에서 온갖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그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헌법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마구잡이로 하고 아. 대통령도 막 해요. 그래서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막 얘기해요. 네. 범죄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물론 국민들은 그거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긴 알지만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 막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추미애 장관이 이 정도 심각해. 발언을 했으면 난리 난리가 났을 나지. 거거든. 심각하다니까. 아마. 추미애 장관 했으면. 그러니까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도 그래요. 만약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으면 난리 난리가 났지. 나죠. 지금 보세요. 그런 얘기 한마디라도 합니까? 어. 도리어 한동훈을 띄워요. 띄워. 이게 뭐 하는 무슨 뭐 행동입니까 꼬부기 대체? 스티커를 받았니 안 네. 받았니 이런 식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언론도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정동이. 지금 완전히 이 헌법을 마구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음. 이렇게 되면 그냥 여론 재판하고 마녀 사냥하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저는 뭐 그전 정권에서도 추미애 장관도 막 비판하고 지금도 똑같이 비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구 여론 재판하고 이 국정농단 그 특검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지금 사고 방식에는요. 헌법 무시 그리고 이 어떤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검찰의 어떤 이 중립성 위반 그런 문제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에 쫙 나와 있는 우리 헌법 원칙들 있죠. 이거 그냥 다 무시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걸 왜 근데 국회에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해 이거를. 제가 그 단식장에 제가 트럭을 한 대 빌려서 내 태블릿 한동훈 얼굴 그린 책을 한 몇천 권 싣고 가서 단식장에다 그냥 깔아버릴까. 왜요? 그걸 보고 한동훈이가 뭘 이재명 대표 떠들겠냐. 아 저는 저거 한동훈을 한 방에 칠 수 있는 거를 두고도 그걸 놔두고 계속 얻어 터지는 사람 보면 나 매저키스트들 같아. 매듭이 한동훈한테 얻어맞는 게 막 쾌감을 느끼나 봐. 아 여기 있는데 어.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니 그래서 자기들이 못하면 나를 국감 증인에 채택을 해주면 내가 처리하겠다는데 그것도 반대예요. 근데 만약에 그 국민청원 그 동의가 돼가지고 만약에 출석하게 돼, 그 한동훈 장관 만나 법사위에서, 그럼 한동훈 장관은 이럴 것 같아. 아니 그 범죄자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왜 들어야 됩니까? 이럴 것 같아. 아니 그 제가 PT를 쏘면서 초등학생도 알아들 수 있게 5분 만에 이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탁탁탁 꽂아 놓으면은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약에 글쎄 저는 아마 아까 그렇게 한동훈 장관은 제가 주장하는 조작에 대해서 반박 전혀 못할 거고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국감에 제가 좀 들어가서 진짜 보여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아 이거 말로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거 진짜. 그 국민청원 동의만 하면 된다 동의해서 이거죠. 제가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 국민청원 예, 사이트 예. 어디 있습니까? 국회. 아 국회. 국회. 그러면. 예, 그 네이버에서 그냥 국민청원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이거 진짜 보여줘야지. 뭐 말로 떠들 문제가 아니야. 한동훈 앞에 딱 놓고 아예 그냥 도망가게. 도망가게만. 아니 한동훈 장관 안 나올 것 같아. 나는 왜?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지. 아 범죄자 있는 곳은 나는 나가지 않겠다. 아예 안 나올 것 같아. 아니 범죄자 한동훈 본인이 범죄자인데 무슨 소리?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범죄자야. 본인들도 지금 의심받는 몇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지금 경로했다 박정훈 대령권에서 그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그게 사실이면. 맞아. 일단 저는 한동훈에게 윤석열 한동훈 민사 걸어놨기 때문에 9월 15일까지 답변서 내야 됩니다 저한테.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안 내면 민사는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작에 대한 증거를 냈으니까 자기들이 형사는 수사를 안 하잖아요. 지금 뭐 권력이 장악해서. 근데 민사는 답변서 내야 되니까 그때 이미 한 절반의 결정 날 겁니다. 네.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이제 검찰 출신이고 막 국정농단 수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구 밀어붙이는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뭔가 약간 쫄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아무도 겁 안 먹는데 민주당만 겁 먹고 있어. 내가 볼 때는. 아 그래요. 최약체들인데 참 답답하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희재 대표가 의외로 또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뉴스타파 네. 그 신학림 자문위원이라는 분이 있어. 네. 이분이 대선 전에 김만배 알지? 네, 대장동의 김만배. 네, 김만배. 김만배랑 인터뷰를 했다고. 신학님이. 신학림이라는 사람이. 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부산저축은행 건 관련해 가지고 뭐 윤석열 검사가 그 덮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내용이었어. 이게 이제 대선 전에 보도가 됐다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흘렀죠. 근데 지금 신학님이 너 김만배한테 돈 받고 악의적인 인터뷰를 했구만 해서 압수수색도 당하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기문란행위다 하면서 폐간을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게 대선 때 예를 들면 그 이해창 무슨 병역비리 관련해서 김대엽 관련해서 이제 뭐 그때 당시도 허위 사실 했을 때 대선 당시에 난리가 났었거든. 이거 완전 이거 공작이다. 근데 내가 기억으로 하든 내가 찾아봐도 그 당시 김만배와 신랑님 인터뷰는요 저쪽에서 뭐 정치 공작이 난리 났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를 했어. 완전 틀린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시에 수사검사였고
이 조우영이라는 그 불법 대출 부산은행 저축은행 불법 대출했던 사람이 브로커가 변호사를 박영수를 썼고 그렇지. 그 박영수를 김만배 연결시켜줬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걸 무혐의 처리했다.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 아니 큰 차원에서 틀린 게 없어요. 근데 뭐 검찰청 갔다 오니까 커피 한 잔만 먹고 오면 된다. 마시고 오면은 이걸 거짓말이야 그러는데 윤석열이 커피 안 타줬다. 수사관이 타줬다 이거야. 그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잖아. 그 당시도요 윤석열이 타줬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거 누가 타준지 몰랐어. 이제 와서 윤석열이 커피 안 탔다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근데 수사들이 타줬을 일단 수도 거짓말도 아니고 그때 그렇게 반발하지도 않았고. 그걸 왜 인터뷰한 지 6개월 만에 터뜨리냐? 아니 김만배가 구속되기 전에 녹취를 해놓은 다음에 이 피의자 신문에서 자기 방어권 문제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자기의 선배 언론인인 신앙님한테 해놔서 결정적으로 터뜨린 거 피의자 마음이야 그거는. 그럼 피의자 마음 피의자 맞아요? 마음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몰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대장동의 주범으로.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방어권 차원의 문제니까 설사 허위사실 치자. 허위사실도 아니지만은 그걸 왜 매체한테 뒤집어씌웁니까? 매체한테. 신앙님이 터뜨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김만배하고 협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언론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특종이거든. 충분한 특종이고 아까 말한 대로 완전 허위 날조 거짓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도로 봐야 되는데 이걸 뒤늦게 그때 당시 하는 것도 아니고 뒤늦게 1년 넘게 와가지고 이제부터 이게 공작이다 뭐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날뛰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님이 김만배한테 뭐 이렇게 금품을 받고 야 요거는 요런 식으로 해갖고 요런 식으로 좀 인터뷰를 해달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런 건 매우 큰 문제지만 그것은 아니다. 허위 사실을 같이 공작하거나 공모한 게 아니고 이 김만배가 한마디로 기록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한 기록을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할 때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지금 문제 삼는다고 이거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대장동 특검이 들어가요. 12월 달에 패스트트랙 올라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장동 특검에서 가장 위협적인 게 정권에 바로 이 사안이거든. 아, 윤석열과 박영수가 무마시킨 거가 특검 안에 들어와 있진 않지만은 특검 수사 하다 보면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걸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특검이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게 1순위고 두 번째는 지금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지금 장시호 자백을 받았다 녹취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털어가지고 지금 아예 터트리 엄두를 못 내게 하려는 그 두 개까지. 그렇게 보십니까? 그 왜 그러냐면요. 기자권까지. 지금 김만배도 마찬가지고 이 봉지욱 건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봉지욱 기자가 그걸 터트리려면은 장시호의 허락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녹취 다 따놨어요. 이 태블릿 PC는 장시호가 얘기한 거는 다 조작이라는 수준으로 지금 얘기 따놨는데 어제 장시호하고 협의가 돼야 터뜨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뉴스타파를 막 압수수색해버리면요. 한동훈과 연결된 장시호가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장시호가 허락 안 하면 못 터뜨리는 거거든. 그래서 아예 오빠의 힘 보여주겠다. 오빠의 힘을. 그렇게 보시는구나. 저는 한동훈이가 장시호 위증 조사했다는 걸 확신을 갖고 있고 증거도 갖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시켰을 텐데 그럼 장시호는 오빠 믿고 했다가 법원에서 장시호 말은 거짓말이라는 판결문이 나와버렸어요. 반환 소송에서. 그럼 장시호는 이미 범죄가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장시호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막 올리면서 올렸어 실제로. 한동훈과 나눠 먹었다. 한동훈 이름도 썼어 실제야. 한동훈이가 어떻게 막으려고 그럴 텐데 그 다음 재판에서 또 졌어 한동훈이는. 1PC 재판 또 졌어. 그러니까 이 오빠는 맨날 박살나는 오빠야. 못 믿겠다. 봉주 오빠로 갈아타자. 그렇죠? 봉주 오빠 갈아타서 치려니까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해. 동훈 오빠가 쳐서 오빠 힘이 있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는 힘겨루기 상황에서 해서. 장시호 마음을 누가 살 것이냐 결국은. 그렇죠. 누가 이제 이 근데 그거 좀 앞에 것보다 오빠 뒤에 게 싸움이야. 훨씬 더 그럴듯한데. 오빠 싸움이라고 오빠 싸움. 아니 뉴스타파는 광고도 없이 국민들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 독립된 언론사인데. 네 맞습니다. 뭐 패가 나라마라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나라에서 패가 나라 하면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패가 나라마라. 아니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유튜브에다가 자 완전 쓸어버린 다음에 기자 한 3-4명 구속시킨 다음에 이거 범죄 집단이다. 유튜브에다가 법무부가 쏴요. 계정 없애라고. 그거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안정권 계정 이런 거 다 없애버렸거든요. 없앴지. 네, 그거는 뉴스타파를 안정권 수준으로 한 다음에 유튜브 하면 유튜브 되게 정치적이거든요. 그래도 뉴스타파가 검찰 특활비부터 해가지고 나서가지고 그럼. 밝혀낸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언론사는 국민들이 지켜줘야죠. 근데 지네들이 너무 뭔데 안타까운 게 없애라. 근데 그분은 왜 돈을 받으신 걸까요? 그건 조금 모르겠어요. 약간 저도 이해는 안 진짜 가더라고. 그거 왜 그걸 받았을까? 근데 그 참고로 김만배 씨는요. 그러니까 그 언론인 지금 선후배한테 이게 원래 계속 엮이는 거 돈을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네.
무지하게 그건 뭐 보도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무지하게 이 뿌려서 그걸 대부분 다 또 김만배 씨가 그 대장동 전에도 원래 부자예요. 원래 돈이 많아요. 원래. 그래서 이 아주 편안하게 좀 이 받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왜 받을까 그러는데 아마 받을 당시는 그래 책 세 권에 뭐 만배가 뭐 팔아주겠다. 그리고 그 정도의 책 팔 능력이 되고 뭐 크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아무튼 신앙님 기자가 그 돈 받은 건 사실 부적절해 보이는 건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렇죠. 언론학자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적절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인정할 건 또 하세요. 그렇지 인정하고 네. 이제 변희재 대표 말을 들어보니까 김만배 씨가 만약 평소에도 정말 그냥 선후배들한테 편하게 용돈처럼 주는 청탁 없이 그렇게 부잣집 그렇게 만약 그 상속재산을 됐다고 받기 하면 때문에 네, 편하게 근데- 나눠. 아무 근데 이제 별 생각 없었을 그냥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이상하죠 사실은. 이상하잖아. 어쨌든 그 기자께서 기자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이 뉴스타파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대단한 언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기성 언론이 레거시 언론이 못한 역할을 맞습니다. 톡톡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 박수 치는데. 네. 그럼 더 조심했어야지. 그러니까 그 맞죠?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왜 도대체 이런 거봐. 녹취하는 시점에서는 뉴스타파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선배 언론한테 자기 그런 기록을 거 남겨놓은 그런 거고 상관이 없잖아. 신학님 기자는 그 뉴스타파를 활용한 것뿐이고 네. 이 돈은 뉴스타파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만약 뉴스타파의 자문위원이 아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하면 음. 뉴스타파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그 자문위원께서 어쨌든 본인으로 인해서 뉴스타파에 정말 사실은 힘들게 취재하고 고생하시는 기자들한테 피해 주는 폐해가 거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분이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 것 아,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만히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그 대장동 특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뇌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박영수를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네. 검찰에서. 네. 와 나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그 박영수도 사실은 그 지금 이 들어간 게 이 대장동에서의 뇌물을 먹은 게 문제가 됐지 그 불법 대출 문제는 전혀 수사를 안 했어요. 거기에는 네. 전혀 관련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박영수가 밖에 있으면요, 이 박영수 불법 대출 수사라는 얘기 엄청 나올 텐데 일단 감옥으로 피신을 시켜놓으니까. 피신이라고 네, 봐요. 피시켜놓죠. 피신이야. 네, 피신. 피시켜놓고 피신. 일단 빨리 뉴스타파를 끝내겠다. 빨리. 쳐서 일단 이 불법 대출 문제는 완전히 이제 이 공작을 해놔서 특검이 수사 못하게 막으려는. 근데 사실은 엄청난 무리한 짓입니다. 그런다고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의도는 가장 예민한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건을 덮고자 하는 덮을- 의도가 네, 아니겠느냐.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신다는 네. 거죠. 그래서 장제원 위원장도 이렇게 민감하게 막 폐가 노는하는 걸까요? 장제원 지금 위원장이 엄청 화내더라고. 글쎄 말이야 갑자기 자기가 이분이 뭔데. 사실 원래 좀 뭐 별로 평판 안 좋지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좀 조용했거든요. 이 눈치도 보면서 근데 이렇게 이 폐간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그러니까 자극적인 뉴스타파 용어예요. 후원하는 폐간. 사람도 아니면서 폐간을 근데 이 얘기할 얘기를 하는 자격이 걸 없는 보면 뭔가 더 이상해요. 더 네. 이상해. 그러니까 폐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까 변희재 대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인터뷰를 할 당시에 정말 100% 신학님 지금 위원이 거짓인 줄 알고 본인이 사주를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했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김만배라는 사람이 인터뷰하겠다고 찾아와서 녹음을 했어, 녹취를 하고 인터뷰를 했어.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내보냈어. 그게 신학님 장문은 아니지. 만약에 거짓이면 김만배가 처벌받아야 될 문제잖아요. 아니 기자 입장에서 그 당시에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 사안이 대선과 연관돼 있다고 하면 인터뷰하러 오면 누가 그걸 거부를 하겠어요? 매우 인터뷰를 보도 하지. 가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것도 기자 입장에서 100% 사실관계 확인이 안 돼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하겠다고 와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100% 어떻게 다 확인하냐고요. 네. 그러면 인터뷰를 해서 그 있는 그대로 내보냈어.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처벌을 받아야 돼? 김만배가 처벌을 받아야지. 왜 신학님한테 화살이 쏘아지냐고 지금. 물론 더군다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뉴스타파까지 돈받는 끌고 간 거는 엄청 무리수예요. 뉴스타파까지 끄는 뉴스타파를 거는? 끌고 간 거는. 그 상근 기자도 아니고 자문위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미디어치 자문위원이 한 100몇 명 있어요. 저 누군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미디어 진짜 같이 100명 넘어요? 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벌써 13년 됐기 때문에 네. 계속 충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연락도 안 된 사람도 있고. 그 언론사 자문위원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뭔가 되게 거슬리나 보다. 뉴스타파가 거슬리네. 그죠? 그리고 이 검찰이라든가 여기가 그러면 지금 이걸 막 드립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뭔가 계속 궁리를 했으니까 이런 걸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이렇게 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누가 고발한 거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왜 나왔 갑자기 누가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네. 이걸 그거는 갖고 기획이지. 제보를 한 게 아니라 이걸 털어가지고 기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제가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의도, 그 다음 배경,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적과 아군으로 구별한 다음에 적을 갖다가 타겟팅해서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이거. 네. 특수부. 그냥 추측건데 이럴 수는 있어. 김만배를 수사하고 있고 지금 조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계좌를 다 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을 수도 그렇겠죠. 있어. 그럴 수 별건으로.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그걸 별건으로. 가지고 신앙님하고 엮고 신앙님이 이 뉴스타파 연관돼서 거기까지 엮는 거지 결국은.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눈에 가시. 언론에다 흘리고. 그렇지 눈에 가시인 뉴스타파를 어떻게든지 공격하고 싶었는데 좋은 게 하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좀 뭐? 마무리 좀 질까 하는데요. 변희재 대표님 뭐 또 골프 약속 보고 아니, 있어요? 아니고 뭐예요 또? 뉴스타파 그 신학님 위원장 그 돈 받은 문제에서 지금 사과를 지금 하는 성명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방금 얘기한 대로 했네. 네.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일단 돈 문제는 지금 사과를 뉴스타파에서 사과를 했어요. 선을 그어야지. 돈 문제는. 자기가 관계를 그렇지. 없으면. 그렇지. 이건 뭐 우리도 다 얘기하면서 이 부분 잘못했다고 그렇죠. 얘기했잖아. 그러나 그것이 뉴스타파와 연계됐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네. 돈 받은 것을 비판할 수는 있어. 그 사람 그러나 개인의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게 뉴스타파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 그건 근데 증거가 없잖아. 전혀. 지금 막 뉴스타파가 사과문을 냈네요. 네. 예. 변희재 대표님 지금 생각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죠? 아니 지금 입장문을 읽고 싶어가지고 읽고 싶어서. 입장문 읽고 싶은데 네. 방송이 안 끝나서 지금 뭐 지금 턱시도 맞추러 가고 그런 거 아니죠? 집중 좀 하세요 지금. 요새는 화가 옛날보다 약간 덜 나 있어. 너무 오히려 행복해. 너무 행복해. 실제로 지금 개인적으로. 문제는 더 많이 터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해. 아니 다 제가 평정할 수 있을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다 여유 됐기 있게, 때문에 여유 여유가 있게. 생긴 거예요? 솔직히 뭐 애들 싸움 같아 보여가지고 지금 하는 거 그래요? 네. 자 방송 끝나고 또 자기 방송 가서 그 매불쇼 좀 그만 씹어요. 또 이준석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준석을 또 그렇게 씹더라고. 아 그래요? 아이고, 왜 참. 이렇게 또 씹었어요? 만나고 싶대요 이준석 이준석 대표를. 대표를 아주 싫어하더만. 그 하여튼 뭐 태블릿 문제와 연관이 돼 있어서 뭐가 연관이 있어요? 태블릿 가지고 거의 뭐 조롱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 입장에서 용서를 할 수 없는.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확인을 해봐야죠. 네. 어, 제 생각에 지금 아니,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많이 한 바뀌었잖아요. 2년 전에 당대표 출마하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볼 하긴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심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네. 궁금한 게 윤석열, 한동훈, 이준석, 진중권 이 중에서 제일 싫은 사람 누구인데? 근데 진중권까지 포함해서 어. 한동훈, 윤석열이 제 뒤통수 친 적은 없어. 근데 이준석은 제 뒤통수를 벌써 두 번이나 넘버 원이야? 다만 한동훈, 윤석열을 저는 감옥에 넣긴 했지만은 그건 자기들이 늘 하던 범죄 일환으로 한 거고 뒤에서 사기쳐서 뒤통수 친 적 없는데 이준석은 두 차례에 걸쳐서 뒤통수 쳤어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보다 더 싫다고?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럴 개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 감정으로. 네. 먼저 전화해서 불러내더니 뒤통수를 타닥 때려가지고 한 10년에 걸쳐서 두 번이고 이거는 뭐. 먼저 전화해서 불러내서. 네, 제가 먼저 불러낸 게 아니라 자기가 불러내더니 네. 뒤통수 치려고 작정하고 불러낸 거죠 이거는. 그 뒤통수가 뭔데요? 뭔데요? 그게 뭐가 있어? 이게 또 이 자리에서 말하긴 좀 그래요? 나중에 끝나고 네. 궁금하다, 그죠? 야, 그 개인적 감정은 그쪽에 더 있네. 진중권이 그러면 두 번째고. 진중권은 뒤통수 친 적은 없죠. 그래요? 서로 그냥 막 싸운 거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범죄를 저지른 걸 제가 잡고 있는 거고. 하도 제일 열받는 게 뒤통수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아무튼 진짜 대한민국 지상파에서 태블릿 PC 조작권에 취재하고 대해서 취재하고 지금 있습니다. 심층 취재한다는 거 네, 맞죠? 취재하고 있습니다. 맨날 네. 말만 하다 결과가 없어. 취재하고 맞아, 있습니다. 맞아. 예. 진짜죠? 그리고 일본의 그 유령 매체 아니, 일본 매체 말고. 목요일에 나오고 일본 매체도 한번 목요일에 인증해 벌써 주세요. 나와요? 나오면은. 네. 이제 다 터집니다 이제. 네. 아무튼 대한민국 지상파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 지상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